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코어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몸통 앞쪽에 있는 우리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 몸통 앞쪽에 체간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능 자체가 우리 체간을 몸통을 굴곡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둬야 될 근육들은 세 가지 근육인데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배워볼 근육은 복직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직근은 말 그대로 배에 있는 근섬유의 방향이 수직으로 생긴 근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어로는 배고등근이라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근섬유의 방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체간의 굴곡을 만들어주는 가장 효율적인 근육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직근이 어디 붙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복직근은 먼저 우리 가슴 앞에, 가슴 우리에 제일 앞을 형성하고 있는 뼈가 복장뼈죠. 흉골이죠. 흉골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 윗부분을 우리가 흉골병이라 부르고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흉골의 몸이라 부릅니다. 흉골 바디 이렇게 부르고요. 위 끝에 부분은 원래는 모양이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칼 모양을 닮았다 해서 검상돌기, 신용어로는 칼돌기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직근은 흉골 중에서 이 검상돌기 쪽과 이 몸통의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붙는 곳이 있는데 우리 늑골을 보시면 늑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늑연골을 통해서 흉골에 이렇게 붙어서 관절을 하고 있거든요. 이 늑연골을 통해서 복직근이 붙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보이시죠? 이렇게 붙어서 어디에 정지를 하느냐? 정지점은 여기 치골 결합이 정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 치골 결합 쪽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안정성이 높다면 이 검상돌기가 이 치골 결합 쪽으로 당겨져서 오겠죠. 마치 크런치 같은 상복근의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운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검상돌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치골 결합이 이렇게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골반의 밑에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당기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골반 축이 여기 닫히면 회전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즉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운동 중에 행잉 레그 레이즈라는 운동이 있죠. 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복근을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복직근 단련을 하고 싶으면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면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의 굴곡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이 잘못하셔서 이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많이 생기시고 앞쪽에만 자극이 오시는 분들은 고관절 굴곡근만 사용을 해서 무릎을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운동만 하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 수가 있어야 우리가 복근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근육은 이제 복근 중에서 제일 겉에 쪽에 붙어 있는 외복사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복사근은 말 그대로 바깥쪽에 붙어 있는 복근이란 뜻이죠. 근데 사근이죠. 즉, 근섬유의 방향이 사선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그 근섬유의 방향을 보시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근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를 나눠보면 이렇게 하나, 수평으로 당기는 힘 하나, 수직으로 당기는 힘 하나가
요렇게 나눠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으로 만드는 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게 되죠. 우리 지금 보이는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게 돼요. 즉 배꼽을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시키게끔 만들기 때문에 몸통의 왼쪽 회전을 만든다. 근데 어느 쪽이 수축했을 때? 오른쪽 외복사근이 수축했을 때 왼쪽으로의 회전을 만든다. 즉 우리 외복사근은 회전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반대쪽 회전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어떠한 동작이 일어날까요? 우리 선생님들 본인 옆구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동작이 일어나죠? 측굴이라는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복사근은 반대쪽 회전과 측굴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상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잡아당길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떤 동작을 만들까요? 맞아요. 굴곡을 만들어요. 이 동작을 외복상을 단독으로 수축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 반대쪽 회전과 굴곡과 축굴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굴곡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외복사근이 양쪽이 같이 수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수축을 해서 수평으로 당기는 힘과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자, 왼쪽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과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 외복사근의 왼쪽으로 당기는 힘과 왼쪽 외복사근의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서로 방향이 어떻죠? 서로 반대가 되면서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겠죠. 즉, 우리 체간에 굴곡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의 외복사근이 같이 쓰이면 체간에 굴곡을 만든다. 그리고 한쪽만 쓰이게 되면은 회전과 어떤 회전? 반대쪽 회전과 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복사근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제 내복사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내복사근 같은 경우에는 외복사근 밑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근섬유의 방향이 외복사근과는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뭔가 좀 보이시나요? 맞아요. 얘를 또 나눌 수 있겠죠. 오른쪽이 수축을 하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수평의 힘과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고요. 왼쪽이 수축하면 왼쪽 방향으로 당기는 수평의 힘과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배꼽의 중심이 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왼쪽이 수축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이 수축하면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의 회전을 만들어요. 자, 내복사근은 외복사근과 다르게 같은 쪽 방향으로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근육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양쪽이 같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양쪽이 잡아당기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 줄이 서로 당기는 힘이 똑같다면 이 가운데 점이 변하지 않겠죠. 즉, 몸통은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힘만 남는다? 수직으로 내려주는 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축하면 우리 체간의 굴곡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우리 체간 앞쪽에 있는 복근들은 그 기능이 체간의 굴곡을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간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두 가지 경우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근육들을 다 치워보고,
만약에 서로 반대 방향의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동시에 수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만약 오른쪽 외복사근이 수축하면 이런 방향으로 수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복사근은 반대쪽 내복사근은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겠죠. 이렇게 보니까 근섬유의 방향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쪽에 있는 외복선과 내복사근은. 그렇기 때문에 수평으로 당기는 힘 또한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수직으로 당기는 힘 또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외복사근이 여기까지 당겨주고 내복사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회전력을 만들어내죠. 오른쪽 입장에서는 반대쪽 회전이 일어나고 왼쪽 내복사근의 입장에서는 같은 쪽 방향의 회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으로 당기는 힘 또한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복사근 운동할 때 하는 복근 운동 기억하실까요? 팔꿈치가 반대쪽 무릎을 닿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방향의 운동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그 운동 자체가 외복사근만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기능적인 연결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같은 쪽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파란색 선이 외복사근이고 노란색 선이 내복사근입니다. 자,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근sob의 방향이 수축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렇게 수축을 할 거고요. 내복사근은 이렇게 수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외복사근의 왼쪽으로 당기는 힘과 왼쪽 외복사근의 왼쪽으로 당기는 수평의 힘이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리죠. 결국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어느 쪽으로 당긴다? 이 끝쪽에서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축구를 동반한 굴곡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축구를 동반한 굴곡이 만들어질 때 온전한 축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신전을 만들어주는 요방형근과 같은 신전을 만들면서 회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같이 동시에 수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을 만들어내는 방향성도 외복선과 내복선이 수축하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동시에 수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럼 뒤쪽에서는 등 뒤쪽에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수축이 등 뒤쪽에서 일어나야 회전이 온전하게 일어날 거예요. 앞쪽에서는 가슴 앞쪽에서는 오른쪽 갈비뼈를 왼쪽으로 옮기는 듯한 회전이 일어날 거고 등 뒤쪽에 있는 갈비뼈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회전이 일어나게끔 되는데 등 쪽에 있는 신전근들이 같이 수축을 해줘야 온전한 회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굴곡을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복근이 신전근들에 의해서 그 굴곡의 기능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복직근과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체간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체간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한쪽이 수축을 하면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한쪽씩 수축을 하면 회전과 축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등에 있는 신전근들과 짝힘을 이루어야 온전한 축구과 회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